1kg의 브로콜리에 0.25mg 정도의 NMN이 들어있어서 내가 만약에 100mg의 NMN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1kg의 브로콜리를 먹어야 되니까. 이요? 네. 그럼 차라리 영양제를 먹는 게 낫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영상 속에 20% 쿠폰이 숨겨져 있거든요. 네, 이 숨겨진 쿠폰을 찾으셔서요. 제품을 구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예, 이내님하고 스텔라님은 2025년에 어떤 소원 있으세요? 저는 2025년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내님이랑 이렇게 그런 안정적인 거 이런 거 비슷한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노화를 늦춰주는 영양제는 없나요, 박사님?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선물을 가져왔지요. 우와! 노화를 늦춰주는 영양제인가요? 한번 열어보세요. 네. 어떤 영양제일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어디 보자. 아! 와! NNM? 처음 들어보는 영양제인 것 같은데 네. 이게 NNM이 뭔가요? NMN은요, 나이아신에서 유래한 화합물이에요. 이거는요, NAD, 이제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NAD는요, DNA 수리와 그 다음에 세포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요, 박사님, 우리가 예전에 이 훼손된 세포들을 훼손되지 않게 막아주는 영양제들은 그동안 되게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네. 근데 이 NMN을 뭐 약사님들이 뭐 21세기에 뭐 불로초다 뭐 이렇게 막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세포에 좋은 그런 영양제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항산화 역으로 그걸 지켜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NMN은요, 세포 재생과 DNA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MN은 NAD로 전환돼서요, PARP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효소가 DNA 손상을 감지하고요, 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DNA 복구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사실 이렇게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0세까지 오래 사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100세까지 안 아프고 이렇게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은 왜 늙나요? 사람의 노화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텔레미어라는 것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미어요? 네, 텔레미어요. 텔로미어는요, 염색체 맨 끝에 붙어 있는 핵산서열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복제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럼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짧아지면 더 이상 세포는 분열을 하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세포의 손상과 그 다음에 노화가 진행돼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장수의 열쇠고요. 그 다음에 모발 성장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럼 텔레미어의 길이를 유지시키면 그럼 천천히 늙는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몸속에는 시르투닌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시르투닌이 그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르투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 NAD입니다. 그러면 이 NNM이 그 노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NMN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는 NAD 수치를 높여서 노화 과정을 늦추게 하고요. 세포의 에너지 생산, DNA 복구, 시르투인 장수 유전자 활성화, 그 다음에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NAD 수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높일 수 있나요? NAD를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NMM을 먹어서 NAD 수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세포의 에너지 대사 효율이 높아서 우리가 NAD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단으로 우리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거나 아니면 충분한 수면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NAD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NAD 소모를 줄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제 뜨거운 목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냉탕에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포 에너지를 줄여서 우리가 NAD 소모도 줄여줄 수 있어요.
NAD 수치는 20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성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지만 여성은 이제 호르몬 변동으로 인해서 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30대는요, 다소 완만하게 NAD가 감소하는데요. 이때는 그렇게 NMM을 섭취해도 특별한 효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NMM을 먹었는데 다른 특별한 효과가 있는 걸 잘 못 느끼겠다면 아직까지도 네. 우리가 몸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NAD 수치가 점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감소되고요. 특히 여성이 폐경기를 맞게 되면서 이게 급격하게 감소가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NAD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요. 노화에 관련된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 시기에는 급격한 노화가 생기기 때문에 NMM을 먹었을 때 그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별로 이 NMM의 복용량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 복용량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25에서 35세의 경우에는요, 250mg을 공복에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복. 그리고 35세 이상에서는요, 500mg 정도를 우리가 공복에 먹는 게 좋은데,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500mg 이상을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500mg 이상을 드셔도 괜찮은데요. 특히 이제 하버드 의대 데이비 싱클레어 교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mg 정도를 먹었을 때 NAD 수치가 2배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M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네, 있긴 있어요. 브로콜리나 아보카도에 우리가 MMN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kg의 브로콜리에 0.25mg 정도의 NMM이 들어있어서 내가 만약에 100mg의 MMN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400kg의 브로콜리를 먹어야 되는데요. 400이요? 네. 400kg? 네. 그럼 차라리 영양제를 먹는 게 낫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박사님, 미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그 건강식품으로 먹게 해줬다가 네. 요즘에 FDA에서는 의약품으로 이게 분류가 되면서 해외 직구가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원래 처음에 보충제로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요. FDA에서 의약품으로 분류하면서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해외 직구가 어려워졌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품을 살려면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빨리 구입하느라고 대란이 난 것 같아요. 대란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M&M을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 또 부작용을 또 유의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부작용은 없나요? 유방암과 남수암 같은 특정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MMM을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천천히 늙는 영양제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네. 2025년에는 M&M을 먹고 이거 뭔가 천천히 늙는 스텔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